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명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냐면 명제의 기본적인 꼴과 그리고 명제의 선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 사이의 진리집합을 비교해서 다이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했습니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되기 위해선 어떤 관계를 가져야 했습니까? 네, P 집합이 포함되어 있는 P가 Q의 부분 집합인 형태의 질문 생각해보니까 질문을 안 받았네요. 질문 더 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생각해보니까 유경 아니고 책이 하나 더 있다. 쓰고 들려줬어요? 그 뭐죠? 질문 없어요? 네. 없으면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유경인데 질문 없었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막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잠깐 뒤에 그 문제 있는 파트로 좀 넘어와서 깜빡이가 질문했던 게 259번 같은 거 한번 불러주시죠. 259번. 네. 259번.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한데 요 그룹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 P면 Q에다가 성립하게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합집합도 결국에는 뭐다? 집합이다. 여집합도 결국에는 뭡니까? 집합입니다. 그렇죠? 근데 꼭 P의 여집합을 그리라고 하면 이게 습관이 돼서 나 P면 P의 여집합이 진리집합이잖아. 그렇지? P의 여집합을 갖다가 그리라면 이게 습관이 됐어요. 전체 집합 안에다가 무슨 집합을 그리고 P 집합을 그리고 있지. P가 아닌 부분이 P의 여집합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습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제가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로 나타낸다고 하면 얘는 누가 P의 여집합이 누구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니? Q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걸 그리기가 어때? 이렇게 그리면 이걸 그리기가 까다로워요. 그렇죠? Q 집합을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걸 떠올리십니다. P의 연집합도 결국에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P의 연집합을 그냥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P의 연집합 이렇게 그러면 P집합이 이번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나머지 바깥 부분이 P집합. 그럼 P의 연집합이 Q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가 거짓인데 거짓이 되게 하는 원소인 발레를 보이라 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P의 연집합이면 Q집합이다를 만족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고 그렇지. 발레인 부분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부분에 있는 원소들을 갖다가 답으로 써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얘를 좀 그 분다이어그램을 나타낼 때 P의 여집합도 결국엔 하나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해서 살짝 언급을 하고 괜찮죠? 네. 19번이요. 얘도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동일하다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각 x-1이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q는 일단은 뭘 할 줄 아셔야 되냐면 얘를 절대값 부등식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 부등식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참이 되도록 하라 했냐면 not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라 했어요. 얘가 어떤 참이 되는 명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P의 여집합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냐면 Q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P의 여집합 하니까 P집합을 못 구하니까 P의 여집합을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P의 여집합도 그냥 하나의 집합입니다. 얘는 뭐를 부정한 거냐면 P를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P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유경은? 절대값 x-1은 a보다 크다. 작다. 네. 이렇게
사이 범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얘를 바로 뭐라고 쓸 수 있으면 되냐면 마이너스 a부터 x 마이너스 1이 a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절대값이니까 사이 범위 절대값이니까 뿔마 붙여가지고 왼쪽으로 좀 절대값 부등식 푸는 거 아시죠? 뭐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풀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뭐 양면에다 1을 더해주시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놈이 얘를 부등식을 조시했을 때 이런 부등식이 어디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냐면 얘를 하는 부등식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냥 사이범위고 뿔마 5 갖다가 붙이신 다음에 양면에서 빼면 3부터 마이너스 7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7, 여기에 3을 갖다 쓰시고 여기에 사이범위를 이렇게 갖다 쓰면 이 Q라는 집합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야? 얘가 들어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A 플러스 1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P가 이 안에, 아니 얘는 P의 여집합이죠? 이 P의 여집합이라는 놈이 이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얘를 만약에 P집합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면 너무 복잡해요. P집합으로 생각하면 가의 범위가 되고 가의 범위는 또 우리가 싫어하는 범위잖아요, 그치? 가의 범위가 되고 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게 복잡하니까 부정을 문제에서 아예 처음부터 줬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마이너스 7이라는 놈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건데 같아도 돼야 안 돼요? 같아도 돼요, 그쵸? 얘도 포함 안 하고 얘도 포함 안 하고 있으니까, 그치? 같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A 플러스 1이라는 놈이 3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같아도 돼요, 그쵸? 그래서 요거 두 개의 부등식을 풀면 A가 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A가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A가 8 이렇게 된다면 이게 넘어가 버리니까 안 된다는 뜻이야. 또 작은 범위가 A가 2잖아요, 그렇죠? A가 2면 왼쪽도 만족, 오른쪽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2일 때를 답으로 불러주시면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는 방법을 바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양수 A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A는 2 하고 구하시면 돼요. 네. 그 일요일 언제부터 해야 돼요? 아, 주말에 보충하는 거야? 네.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네. 추석에 학교 방학이고 추석 때 어디 가는 사람? 언제 가세요? 저요. 언제 가세요?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게 할 거예요. 추석에 껴있어가지고 일단은 추석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나오는데 근데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수가 추석이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지. 이번 주 하고 다음 주가 추석이 아니잖아. 다다음 주 월화수가 추석이잖아. 그러니까 다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무조건 나오는데 다음 주 일요일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어머님들한테 여쭤봐. 시골 언제 내려가? 시골 언제 내려갔다 언제 오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그렇죠? 왜냐면 또 저는 언제 간다 했더라. 토요일 날 간다 했더라. 추석에는 또 다 내려가시잖아요. 저도 내려가거든요. 진짜요? 네. 원래 잘 안 내려가는데 저 사실 아무데도 안 가요. 아무 데도 안 가요? 네. 여기에요? 다 그 이유는 어때요? 저 옆집에 할머니 집에 알았어요. 추석 때 그럼 멀리 가시네요? 네. 너무 힘들어요. 일요일 날 하는 건 일단은 추석 주부터는 몇 시에요?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대는 뭐 그때는 동일하게 하죠. 9시? 완전 싫어. 너무 일러요? 10시? 9시 괜찮은데요? 뭔 소리야, 너 그런 거 안 하거든. 네? 토요일은 안 돼요. 아, 근데 토요일 안 돼요. 토요일에 한별이가 안 되잖아. 토요일 11시부터 6시까지 안 돼요. 응. 왜? 왜 이상한 거 같아. 9시에 끝나? 9시부터 하자. 좋은데? 아니, 일요일도 안 나 2시에 영화 봐야 돼. 돼. 바빠? 아. 몰라. 학원이 겁나 불러. 그냥 하고 자고 싶은 마음이 나냐? 어? 일요일 자고 싶어요. 야, 시험 기간에 잠을 왜 자? 아, 10시 어때요? 자야지, 시험 기간. 10시? 아, 12시. 12시 해봐. 10시로 할게. 10시. 10시 좋아요. 10시. 아, 10시. 그래 뭐야? 중간에 하고 가야지. 몇 시간이에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해요. 1시간에서 4시간이요? 그거 9시예요. 아,
10시에요 10시. 근데 9시에요. 4시간 너무 많아. 가반수 반바스. 아니 그게 아니라 잘 안 돼요. 왜요? 전 바빠요. 저는 한가해요? 아니 9시. 9시 하자고요? 저는 근데 9시가 더 좋아요. 네요. 네? 그래도 빨리. 빨리 하고 빨리 집에 가는 게 좋지 않아? 4시간 너무 많은데요? 맞아요. 3시간. 4시간 하려면 9시가 나을 것 같아요. 뭐 3시간에서 4시간 타협 할게. 더 넘어서는 안 하잖아. 대충 3시간에서 4시간 하면 3시간 10분, 20분 이때쯤 끝내주잖아. 9시 너무 많은데요? 그럼 2시간에서 3시간. 약간 10시에 만나서 4시간을 하면은 점심시간 너무 애매해요. 왜냐면 제 집중력이 30분밖에 안 되었어요. 너무 점심시간이 살짝. 그래서 30분 다니면 3번 부를 수 없잖아. 뭐 일단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번 주랑 추석주 일정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추석주가 만약에 다 된다, 상관없다 하면은 추석주에도 되고 안 되면 추석 다음 주.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월수금 있는 주말. 그때 한번 일정 알아보세요. 언제 내려갔다 언제 오시는지. 와, 그럼 언제 푸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요거 명제를 하고 명제 절대부등식 다음 주에 절대부등식까지 하고 평면좌표를 한번 하면은 공통진도는 다 끝나. 공통진도 다 끝나면 이제 여기 진광공동은 원해방 정식이 남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한별이 채빈이는 그 뒤에 함수 파트가 남았잖아 그렇지. 따로 할 거야. 따로 아마 일요일을 하던가 아니면 수업 시간 내에 하면은 1시간 1시간 분할해서 하던가 그거를 하고 나면 다음 주 중?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중에는 아마 진도가 다 끝날 거고 진도 끝나고 나면 그때처럼 개별 교재 드려서 알겠죠? 뭐또 할라 했는데? 수업 할라 했다. 어디 보면 되냐면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뭐였지? 66페이지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 보시면 모든 어떤 명제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모든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모든 어떤 명제를 부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진짜 간단하거든요. 얘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구조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야 이러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그렇죠? 다시 얘기할게요. 이 방 안에 모든 학생은 이 방 안에 모든 사람은 여자입니다 하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잖아요. 왜요? 난 남자니까 그렇지. 근데 모든이면 모두 다 뭐여야 되는 거야? 여자여야 되잖아 그렇지. 남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이 방에 어떤 사람은 남자입니다 이러면 이건 맞아야 돼요. 이건 맞다고요. 왜? 어떤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그렇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상관없는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참이 되는 게 어떤이 되는 거고 모든은 한 명이라도 아닌 게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이나 어떤은 그냥 딱 이 정도 수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대신 모든이랑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모든이랑 비슷한 표현은 뭐 전체 뭐 이런 게 그다음에 이미의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미의 하니까 이미는 뭔가 랜덤이면 어떤? 약간 이쪽이잖아 그렇지? 뭐 그렇게 논리 구조가 흘러갈 수 있는데 이 이미의라는 뜻은 랜덤입니다. 랜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 이 방 안에 어떤 이미의 학생은 여학생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만약 괴물이 와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잡아간다 해. 그러면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있잖아. 주머니 안에서 우리 4명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한 명씩 이렇게 잡아가는 거야. 하다가 이렇게 쫙 뽑으면 무조건 뭐여야 되는 거야? 여자여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임의로 졸라 많이 뽑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뽑혀 나가겠죠, 그렇죠? 제가 한 배를 먼저 보내 이렇게 하면 한 배를 먼저 보내다가 이렇게 아무도 안 나면 저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만 남으면 결국에 뽑히면 누가 되는 거? 남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의라는 건 누가 와서 갖다 뽑아도 랜더마이즈하게 뽑아도 항상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모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모든이나 어떤의 참가 지표예요. 끝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동일하게 모든과 어떤인데 이번에 모든과 어떤을 뭐 할 거냐면 부정할 겁니다. 부정. 얘를 제가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은 여학생이다를 갖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은 까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여기에 있는 이 여학생이다를 부정할 거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 이렇게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어떤 키워드도 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모든이라는 키워드도 부정을 해줘야 돼요. 모든을 부정하면 그럼 뭐가 될까요? 어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우리 반의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다가 얘의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두 가지 개념과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여학생이다 부정이 남학생이다. 여학생이 아니다라고. 남자도 아니지. 요새 그게 핫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남자도 아니고 다이가 열심히 뭔가 꼬깃꼬깃하고 있거든. 저 뭐 했는지. 이거 봐봐. 비밀이잖아. 찍고 있었지. 그래서 그쵸 여학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죠. 요새는 막 무지개. 정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 잘못 나온 거 뽑아도 돼요? 네? 이 책에 잘못 나온 거 아 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제 거를 띄울게요. 네. 이제 진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모든이나 어떤은 그냥 살짝 실수소리 같은 얘기였고, 뭐 모든 어떤 뭐 너무 쉬우니까 실수소리 같은 얘기였고, 이번엔 좀 이제 중요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명제의 첫 번째 파트가 진리집합을 왜? 찌그러뜨렸어? 잘 적는다. 만들어 진짜 많이. 첫 마리 접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짜. 실언했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명제의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를 나누라고 하면 명제의 역과 대우를 배우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를 배우기 이전에는 어떤 부분을 주로 다룬 거냐면 명제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그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구해서 명제의 참가치수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해. 아니야. 운다. 운다. 안 울어요. 아요. 한 마디만 더 들어도 돼요? 네. 알겠다. 명제의 역과 대우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메인 토픽이 나오는 건데 명제의 역을 구할 수 있는가, 명제의 대우를 구할 수 있는가, 명제의 역과 대우의 참거짓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 자체는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제가 어떤 명제 하나를 썼습니다. 명제의 기본꼴은 어떻게 됐었어, 한별아? P면 Q이다라는 꼴을 가지고 있는 게 명제였습니다. 여기에서 P라는 조건을 다해야 뭐라 그랬니? 가정. 유경, Q라는 조건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네, 결과, 결론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명제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여기라는 건 뭐냐면 여기라는 게 뭡니까? 제가 알려드릴 거죠, 그렇죠? 네. 명제의 여기라는 건 가정과 결론을 뒤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x는 3이면 x 플러스 5는 8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x는 3이면 x 플러스 5는 8이다라는 명제에서 x는 3이면 x 플러스 5는 8이다라는 명제에서 얘가 누굽니까?
가정. 얘가 누구예요? 변론이잖아요. 근데 제가 얘를 뒤바꾸는 겁니다. 얘를 만약에 뒤바꾸게 된다고 하면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얘를 뒤바꾸게 된다고 하면 x 플러스 5는 8이면 x는 몇이다가 되는 거야? 3이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게 가정과 변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뒤바뀌었죠. 그렇죠? 이런 뒤바뀐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명제의 역이다 혹은 이 명제의 역명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가 괜찮으시죠? 그렇죠? 가정과 변론 뒤바꾸기만 해요. 이런 거 어렵지 않고요. 여기 리버스 이런 뜻이잖아요. 리버스니까 x랑 y랑 자리 바꾸는 역함수 바꾸듯이 가정과 변론을 배우는 뭐냐면 가정과 변론을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자리를 바꾸면서 뭐도 합니까? 부정도 합니다. 둘 다 부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얘랑 자리를 바꾼 다음에 얘네들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부정하겠다는 얘기야. 얘네들을 부정하게 되면 x 플러스 5는 8이다를 부정하면 뭡니까? x 플러스 5는 8이 아니다. 그러면 x는 몇이 아니다? 3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명제의 역명제는 뭐예요 하면 가정과 변론을 뒤바꿨습니다. 명제의 대우명제는 뭐예요 하면 순서 바꾸고 부정하겠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게 명제의 역과 대우예요.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명제가 P면 큐리다 라는 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별이가 명제의 역명제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유경이가 명제의 대우명제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괜찮으시죠? 그렇죠? 그럼 우리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명제가 참 혹은 거짓일 때 역명제는 아니면 대우명제는 참거짓이 어떻게 돼? 이걸 따져볼 거예요. 이거 괜찮죠? 그렇죠? 한별아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발레를 찾는 것도 맞아요. 발레를 찾는 것도 맞는데 그게 쉬운 방법이지만 결국에 원론적인 걸로 들어가면 명제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봐서 만약에 P면 Q이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P집합, Q집합의 부분집합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됩니다. P면 Q이라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가 누구 안에 쏙 들어가 있어? Q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가 진리집합에 참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죠? 그렇죠? 그럼 명제 이 Q이면 P이다. 이 P이면 Q이다의 역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니? 그렇지. Q가 P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성립한다고 해볼게요. This is true 라고 얘기하면 이 역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몰라요. P가 Q 안에 쏙 들어간다잖아. 그치? 근데 얘는 Q가 P 안에 쏙 들어간다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있었어. 어떤 경우? 얘네들이 똑같을 때는 동시에 성립했어. 근데 웬만하면 성립해야 안 해요. 웬만하면 안 하죠. 그쵸? 그럼 역명제는 웬만하면 뭐란 얘기야? 웬만하면 거짓이란 얘기야. 근데 어떨 때는 참이 되기도 해. 만약에 뭐가 같다면 P라는 진리집합이랑 Q라는 진리집합이 뭐하다면 똑같다면 얘가 참이 돼.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명제가 참일 때 역명제의 참거짓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 몰라요. 어떨 때는 거짓말, 어떨 때는 참이에요. 어떨 때 참이야? 하면 P집합과 Q집합이 똑같을 때 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대우명제를 보겠습니다. 얘가 성립하려면 진리집합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이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얘가 성립하려면 낫피면 낫피이다 하려면 진리집합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포함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괜찮으시죠? 그렇죠?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그럼 얘 포함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해석하기가 지금 좀 빡세. 그치? 그래서 양변에다가 뭐를 취해버려? 여집합을 취해버려. 양변에다가 여집합을 갖다가 냅다 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Q집합이 되고 여기 P집합이 되고 얘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돌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이게 참이란 얘기는 뭐가 참이란 얘기니? P가 Q 안에 쏙 들어간다가 참이 된다고. 이해되지? 그치? 그럼 만약에 원래 명제의 참이라면 P가 Q 안에 쏙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의 명제가 참이면 얘의 대우 명제는 무조건 뭐인 겁니까? 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럼요.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명제의 역은 뭔지 대우는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명제의 진리집합을 구하는 거, 대우의 진리집합, 역명제의 진리집합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걸 가지고 원래의 명제가 참일 경우에 역명제의 참거치는 어떻게 되는지, 대우명제의 참거치는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괜찮죠? 그렇죠? 그럼 이번엔 원래 명제가 거짓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원래의 명제가 거짓말,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는 걸 역을 취하면 얘는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우 명제는 무조건 원래의 명제의 참거치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거짓말이었으면 대우도 거짓말이에요. 원래 참이었으면 대우도 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얘 원래의 명제는 뭐였습니까? x가 만약에 3이라면 x 플러스 5는 8입니다 였습니다. 대우 명제는 뭐를 바꾼 겁니까?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꾼 거죠. 그렇죠? 그럼 x 플러스 5가 8이면 x는 3이다는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지. x 플러스 5는 8이다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누구예요? x는 3, 얘는 x는 3. 두 개가 뭐하니? 똑같지 그치? 두 개가 똑같으니까 역명제도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대우 명제는 당연히 안 봐도 보겠니? 참이겠지. 왜? 원래 명제랑 똑같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죠? 제가 그럼 이번엔 이런 명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x가 1이라고 한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의 역명제가 뭐가 되는지 우리 유경이가 얘기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면 x는 1. 네. 얘면 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의 대우 명제는 뭔지 우리 한별이가 얘기해볼게요.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으시죠? 그렇죠? 네. 이 원래의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에요. x가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니까 참입니다. 얘의 역명제는 참입니까? 거짓? 얘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왜? 얘의 진리집합 구하면 누구니? x가 1이랑 2.5죠. x가 1이랑 이면 x는 몇이다? 1이다잖아. 그치? 이거는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그치?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거짓말이고. 선생님 이제는 역명제가 참이었잖아요. 얘가 참이니까 얘도 참, 얘도 참이었잖아요. 참이었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참 거짓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얘네 둘의 진리집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쵸? 역명제가 원래 명제를 따라가려면 진리집합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는 진리집합이 지금 서로 다르니까 역명제 구하면 당연히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쵸? 대역명제는 안 봐도 참입니다. 그쵸? 이해되나요? 그래서 역과 대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3단론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3단론법이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 3단론법 설명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3단론법 누가 만들어냈는지 아세요? 맞아요.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만들어냈어요.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뭐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뭡니까? 유명하잖아요. B라는 명제, Q라는 명제, R이라는 명제를 갖다 뒀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일단 A라는 명제, B라는 명제, C라는 명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처음 시작이 뭐예요? 유명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네,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소크라테스 할아버지. 소크라테스는 뭐다?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면 뭐는 뭐 한다? 죽는다. 실제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몇천 년 전 사람. 몇천 년? 기원전 사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님이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BC 그리스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한 BC 한 500년 되려나? 몇 살이에요? 기원전 470. 오, 근데 진짜 정확하다. 그치? 기원전 470년. 엄청.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돌아가셨죠. 기원 후 지금 2024년이니까 딱 2,500년 전. 기원전이랑 후를 나눈 게뭐 쓰는 거잖아요. Before Christ, Jesus Christ, 네, Christ. 그 예수가 태어난 이유, 태어난 이점은 소크라테스님이 예수님보다 선배님. 그렇죠, 선배. 뭐 인생 선배인지는 종교적인 견해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먼저 태어나긴 했어요. 엄청 빨리 태어났다. 그래서 막 피라미드 막 이런 게 엄청 막 조개 막 그런 잘 못 봤어요. 피라미드가 기원전 4,000년인가 전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에 살던 사람들한테도 피라미드를 보면서 와, 저거 어떻게 지었대? 1,000년 전에 지었대요. 그다음에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살던 사람한테도 와, 저걸 사람이 지었다고? 이거였고요. 그렇죠. 엄청 오래됐습니다. 기원전 2,000년인가 4,000년인가 몇 년인지 봤어요. 그럼 제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고 싶으신데 저 새끼 수학 선생인데 어디 유언비어를 들어왔지 않았나 뭐 이런 역사 선생이 말했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말하니까 괜히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찾고 있는 스타일. 자,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성립한대요.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라는 명제가 성립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P라는 놈도 이렇게 R이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몇 년 전이에요? BC 27세기요. BC 27세기요? 2700년 전이에요. 4,700년 전이네요. 4700년 전이에요. 지금 뭘 좀 비슷하지 않나요? 1000년 차이는 뭐 비슷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R이다가 만약에 성립한다면 P이면 R이다가 성립한다는 얘기. 왜 그런지는 뭐 너무 쉽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P라는 놈 안에 Q라는 놈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Q이면 R이다가 성립하는 얘기는 Q라는 놈 안에 R이라는 놈이 이렇게 쏙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R은 Q 안에 있고 Q는 누굴 들고 있으니까 P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 Q라는 놈 안에 누가 들어있겠지? P라는 놈이 들어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P면 R이다가 바로 성립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P면 P, 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문제 푸는 건 뭐 이걸 이용해서 풀기는 하지만 문제 푸는 스킬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간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금 몇 시인가요? 40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진짜네요.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어디 보시면 되냐면 270번.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불신하는 사이가 됐을까? 피라미드가 뭐고 4,000년 전에 지었다고? 개소리 같은데. 뭐? 지금이 40분이라고? 딱 봐도 불안한데? 실별하다 진짜. 자, 이거 쓰는 동안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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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세요. 풀어. 네. 다 풀었죠? 이게요. 그만 좀. 뭐 접어? 오! 뒤에 보여줘봐. 오, 개레전드. 이거 진짜 옆에 꽂히 이게 옆에 꽂히네. 우와. 한 8년대 좀 이렇게 된다니까요.
영상 들어가요? 장미꽃. 이런 거 줄게. 빨리 풀어보세요. 장미꽃이 일단 기억 아니에요. 맞음. 세빈이 영상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해. 세빈아 영상을 봤으면 선생님한테 확인했습니다 하고 지금 카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안 보면 받으러 골라야겠다. 세빈이. 오늘 이거 영상 보내주면서 세빈아 다 왔으면은 한마디 남겨 이렇게 하세요. 아. 비밀 언어로 설명해주세요. 아? 안 아파요. 뭐라고? 안 아파요, 쟤. 안 아프다고요, 세빈이? 네. 자고 일어나서 오래 자면 머리 아프잖아요. 네? 다 풀었어요? 아니요. 네. 네. 오케이 다 풀었다. 정답은 니은지 뭐지? 뭐? 73. 여기 차이가. 이거인데? 야, 270번 답 뭐냐? 진짜 기억이 아닐 수도 있어. 니은 디귿. 아, 진짜? 왜지? 나 지우개 먹고 싶어. 니은 디귿인 것 같아. 그러면 니은들이시네. 나 기억이 안 나. 271. 아씨 모르겠다. 보겠습니다. 270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밖에 없어. 여기 어떤 실수지? 네. 실수였네. 어떤 실수? 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6은 0보다 작단데 그럼 x 플러스 6이 0보다 작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숫자들에 대해서 x 플러스 6이 당연히 0보다 작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기억은 참여야 거짓이. 거짓.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만족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놈 아니에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해를 구하면 얘는 한 별씩 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0보다 뭐예요? 작죠. 그쵸? 한 별씩 뒤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 위로 붕 떠있다는 얘기지. 그치? 네. 이거잖아요.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그 2차 부등식.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치? 네. 이해돼? 네.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하죠. 그쵸? f살이 어떤 실수를 갖다 집어넣어 성립한다고. 그래서 얘는 3이 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해. 이해되지? 그치?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랑 동일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너가 어떤 실수 x를 고르더라도 여기다 갖다 넣으면 무조건 0보다 크다? 이런 얘기예요. 디귿 보겠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3x x제곱이랑 3x랑 똑같대요. 그쵸? 그럼 뭐 답이 두 개죠. x는 뭐일 때? 0일 때. 그치? 그 다음에 x가 뭐일 때? 3일 때. 이렇게 답이 두 개니까 두 개나 있네. 참 이렇게. 그러니까 괜찮죠. 그쵸? 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x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랑 절대값 x가 x보다 작다네. 똑같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거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쵸? 네. 왜 없어요? 그래요. 네, 절대값 안에 넣으면 무조건 0 아니면 0보다 크잖아요. 그쵸? x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지. 그치? 그럼 성립 안 하지. 그치? x가 만약에 양수라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같아지지. 그치? 성립 안 하지. 그치? x가 만약에 음수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왼쪽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성립 안 하죠. 그쵸? 그래서 얘를 만족하게 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절대값 x라는 놈이 x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절대값이라는 게 부호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에까지 리에는 틀린 거고 니엔딩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번엔 여기 보겠습니다.
얘는 살짝 봐보세요. 여기 참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진리지가 두개 같아요. 그러면 이제 틀려. 원래의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어야 한다면 그러면 진리집합 두 개가 뭐여야 돼? 같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원래의 명제가 P면 Q이다야. 근데 얘도 참이래.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얘 역도 참이야. 얘 역 이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것도 뭐가 돼야 된다? 참이어야 된다. 이거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원래의 명제가 참인데 그 역명제도 참이어라 라고 얘기하면 진리집합이 뭐한 거 보면 되는 거야? 같은 거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뭐가 참인지 물어봤어? 여기 참인지 물어봤지, 그치? 그럼 진리의 집합 같은 게 찾으라는 거야? 아니야. 아닌 거야. 진리집합 같은 걸 찾아도 물론 답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마 진리집합 같은 게 진리집합 같은 게 아마 없어 보여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풀어봐야 하는데. 그럼 결국에 찾으라는 건 뭐를 찾으라는 거냐면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왼쪽에 있는 진리집합이 커야 돼? 오른쪽에 있는 진리집합이 커야 돼? 오른쪽에 있는 게 커야 되겠지. 원래대로 성립한다고 한다면. 근데 얘 영명제가 참여되려고 한다면 Q가 커야 돼? P가 커야 돼? Q가 커야 돼. 그럼 얘네들의 명제의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뭐가 큰 놈을 찾아봐라요? 오른쪽이 더? P가 더 큰 놈을 찾아봐라요. 왼쪽이 더 큰 놈을 찾아봐라는 얘기랑 똑같아.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야 얘의 영명제를 바꿨을 때 왼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영명제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왼쪽의 진리집합이 더 큰 놈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거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얘는 A가 0이어도 되고 B가 0이어도 되잖아요. A 또는 B가 0이잖아요. 왼쪽이 더 작고 얘는 그냥 참이죠. 그렇죠? 얘는 영명제가 참이 아니거든요. 이 명제는 지워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돼요. 얘는 왼쪽에 있는 명제가 큽니까? 오른쪽에 있는 명제가 큽니까? 오른쪽이 더 커요. 왜? A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거 둘 다 되는 것입니다. 얘의 진리집합 구하면 A 제곱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오른쪽이 크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성립합니다. 얘는 왼쪽이 큽니까? 오른쪽이 큽니까? 오른쪽이 더 커요. 왜냐면 얘가 뭐야? 얘가 0, 얘가 2 이렇게 돼도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렇죠? 얘가 당연히 1 아니면 1보다 더 작은 수면 얘도 만족하지만 B가 1보다 더 커져도 얘가 만족하게 된다는 거지. 얘의 진리집합은 뭐냐면 그럼 이거 뭐 여기서 더 이상 진리집합을 구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진리집합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뭐만 돼야 되냐면 1, 1, 0 이런 수만 돼야 되지만 그렇지? 얘는 2, 0, 3, 마이너스 2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합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집합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 됩니다. 괜찮나요? 얘는 왼쪽이 큽니까? 오른쪽이 큽니까? 이거 0보다 크다래요? 그렇죠? 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얘는 실수의 제곱이잖아요. 얘는 실수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성립하려면 둘 다 0만 아니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면 A가 뭐면 안 되고 0이면 안 되고 그렇지? 아니면 뭐가 0이 아니어도 돼. B가 0이 아니어도 돼. 둘 중에 하나만 0이 아니어도 되면 돼요.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진리집합 어떻습니까? 동일하네요. 그렇죠? 그럼 이 역명제도 당연히 뭐겠습니까? 참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얘는 A, B가 홀수려면 A도 홀수, B도 홀수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A 더하기 B가 짝수려면 홀수도 되고 짝수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의 집합이 더 크게 됩니다. 오른쪽 집합이. 얘도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역명제가 참인 놈을 불러라는 왼쪽에 있는 명제의 진리집합이 더 크거나 혹은 두 개가 같은 놈을 찾으시면 되는 거였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넘어가겠습니다. 276번, 280번 두 개 풀게요. 두 개 지금 풀어보시고 해설하고 풀게요.
해도 될까요? 네. 먼저 276번 보겠습니다. 276번 보시면 일단 뭐 그냥 바로 얘기하면 얘 원래 명제를 해석하는 건 까다롭습니다. 원래 명제를 해석하는 건 까다롭고요. 얘 대우 명제를 해석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원래 명제의 참 혹은 거짓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얘를 참이 되게 하는 A 값의 범위를 알고 싶으니까. 근데 얘의 참거짓을 판단하기는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무슨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거냐면 대우 명제의 참거짓을. 왜?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항상 똑같이 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 대우 명제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 대우 명제 구하는 건 안 어렵죠, 그렇죠? x가 3보다 뭐하고 네 그러거나 아니면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올이 있기 때문에 이 올도 방향에 뭐 해주셔야 되냐면 바꿔주셔야 돼요. 진짜 이 얘기 할라 했어요. 아니 살짝 억울해서. 근데 진짜 실수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얘기를 할라 했어요. 여러분 찾아주셔서 원래 그 아시죠? 그게 약간 변명하니까 더 이상해지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러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할게요. 신기하다. 자,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얘이면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x 플러스 y가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괜찮나요? 그럼 뭐 이거는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x 더하기 y는 무조건 뭐보다는 크거나 같겠어요? 두 개 더하면 2인데 두 개 더한 놈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네. 두 개 더한 놈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a는 몇이 되는 겁니까? 2가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범위고 2보다 가까워. 그래서 a가 만약에 2가 되면 딱 성립하게 되고, 그치? 2보다 작아도 되는 거죠, 그쵸? 네. a가 1 이런 거 돼도 x 플러스 y는 1보다는 크잖아, 그치? 0 이런 거 돼도 0보다는 크잖아, 그치? 왜냐면 x랑 y가 범위가 3이랑 마이너스 1인데 x는 제일 작아도 3이고 y는 제일 작아도 마이너스 1이잖아요. 제일 작은 거 두 놈 더했을 때 제일 작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제일 작은 놈이 누구야? 2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a가 1도 되고 0도 되고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a는 무조건 뭐보다는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야. a가 만약에 2보다 커지게 된다면 3 이런 게 된다면 성립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이해되죠? 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언제 대우명제로 언제 대우명제로 명제의 참거짓을 구분해야 되는가 잡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대우명제 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시험지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 유형에 대한 문제들을 쭈르륵 푸니까 유형으로 접근해봐야지가 머릿속에 있지만 시험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시험장에서 보면 원박 나오다가 갑자기 명제 나오다가 갑자기 평행이동 나오다가 막 섞여 있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어떨 때 이 방법으로 푸는지를 아셔야 된다. 여기에는 어떤 그 문장에서 어떤 말도 대우명제로 문제를 푸시오가 없어요. 그럼 왜 이걸 대우명제로 풀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이럴 때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해석이 난해야 돼. 내가 이 원래의 명제의 해석을 제대로 그냥 바로 할 수 있다면 굳이 대우명제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대우명제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대우명제 해석이 더 쉽지 않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대우명제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럼 어떤 경우에 해석이 어렵냐면 0이 아니다 이런 거 있어요. 왼쪽에 방정식이 있는데 방정식이 0이 아닐 때 이런 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방정식이 0일 때만 풀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277번 같은 거 보시면 뭐뭐뭐가 0이 아니면 뭐뭐뭐도 0이 아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0이 아니다는 기본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얘를 대우명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체크해 보시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두 번째 또 해석하기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가해 범위입니다. 가해 범위는 우리의 직관이랑 잘 맞지 않아요. 가해 범위는 뭐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가 어떻게 있어잖아, 그렇지?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 하면 그건 쉽잖아, 그렇지? 그래서 가해 범위보다는 사해 범위가 쉬우니까 가해 범위를 뭐 해서 부정해서 사해 범위로 바꾸는 거예요. 막 부정하면 안 되고 대우 부정을 해야 우리가 부정 부정하고 자리도 바꿔줘야 원래 명제랑 상관식 같이 하니까 가해 범위가 있을 때는 대우 명제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냐 하면은 278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279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둘 다 가의 범위 가의 범위로 돼 있어서 얘는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얘를 뭐해서 배우명제로 구해서 사의 범위로 볼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의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결론의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정의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범위 자체를 도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지수 있는 놈은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가정의 미지수가 포함된 경우에 배우명제로 구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괜찮죠? 그렇죠? 마지막 판단론법 풀고 마무리할게요. 집에 가냐고요? 되게 귀 좋으시네. 네? 되게 좋으시네요. 뒷담하는 거 다들 뭐라고요? 뭐라 했죠? 짧게 말해서 안 들렸어요. 너무 싫다. 너무 크지 않았어 근데? 너무 크게 말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 진짜. 실망이야. 뭐라고요? 네? 실망 피망이야? 아. 요새 신조어 알려드려요? 뭔데요?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메인 재밌는데. 어? 오 갔다 알겠다. 우리나라의 메인 그거잖아요. 중심 우리나라 밈의 중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요새 무슨 말을 쓰냐면 자중해 이런 뒤에 그걸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얘기해줬거든요. 애들이 와서 쭈잘쭈잘 얘기해줬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개빡쳐가지고 엄청 애들을 화내고 있었대. 와 너네만 진짜 자중해 이랬대. 선생님이 이제 자중하세요 이런 뜻으로 진짜 자중하라고 얘기한 거지 밈으로. 근데 애들이 엄청 혼나서 심각한 분위기였대. 자중해에서 빵 터졌다는 거. 졸라. 자 보겠습니다. 3단론법인데 이런 3단론법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이런 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를 주목하시면 되냐면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얘가 괜찮죠, 그렇죠? 네. 그럼 얘는 P에서 Q로 갔다 Q에서 마이너스 R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아니면 나달 미안해. 나달로 가는 거잖아. 그럼 P에서 나달로 가는 것도 성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 봐봐. 얘는 P에서 나달로 간다잖아, 그렇지? 그럼 P에서 Q에서 나달, 오케이, 이거 맞아. 이렇게 돼. 이해되죠, 그렇죠? 얘는 지금 어디서 가야 돼요? 낮 Q에서 가야 되죠, 그렇죠? 낮 Q에서 가야 되잖아, 그렇지? 낮 Q에서 가야 되니까 여기서 낮 Q가 나오도록 해야 돼. 낮 Q가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대우를 써야 돼. 이해되지, 그렇지? 낮 Q가 나오려고 하면 근데 낮 Q에서 어디야? 출발이지, 그렇지? 그럼 1번에서 대우를 써야 될까? 2번에서 대우를 써야 될까? 2번에서. 그래야 출발 지점이 낮 Q가 되지. 이해돼요? 네. 그럼 낮 Q면 낮 P다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얘도 맞는 말이죠. 세 번째는 R입니다. R이 나오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얘를 살짝 바꾸셔야겠죠, 그렇죠? 얘를 뭐 하면 됩니까? 대우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얘의 대우를 구하면 R이면 낮 Q이다가 됩니다. 그럼 얘도 맞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낮 P이다잖아. 낮 P가 나오게 해야 돼, 그렇지? 낮 P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없어요. 나피에서 출발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얘 배우면 있어. 나피에서 출발점이 없잖아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해되죠? 나리면 나피다. 아니면 나피다. 무슨이야? 여기가? 아니면 뭐. 이거 나피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없습니다. 얘는 나피에서 출발하는 지점이 없으니까 그냥 안 봐도 얘가 답입니다. 얘가 답인데 한 번 더 해보면 그냥 R에서 출발하잖아요. R에서 출발해요. R에서 나트 갔다 나트에서 나피 가네. R에서 나피가 꼭 앞에. 얘는 이해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항상 출발점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도착은 어디로 하는지 두 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진짜 많아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쉬울 겁니다. 잠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